네, 안녕하세요. 1월입니다. 네,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꼭 봐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FTA 관세법인데요. 그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제 공식 명칭인데 공식 약칭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FTA 관세법입니다. 그 학생들 보면은 FTA 특례법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공식 약칭은 FTA 관세법입니다. 몇 문제 나오나요? 관세법 그 일자 시험 관세법의 4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오죠. 적게 나올 땐 4문제 나온 적도 있었는데 통상 5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제 1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목적이래요. 관세법에 대해서 특례법이기 때문에 FTA 관련돼서는 이 법이 더 우선 적용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오늘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16개 FTA가 체결이 되고 발효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56개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FTA 상대국입니다. 첫 FTA는 2004년 4월 1일에 있었는데요. 한 칠레 FTA가 이때 처음 발효가 되었었고, 한 싱가포르 FTA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요 지금 이 네 나라는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리텐슈타인 이 네 나라는 우리가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로는 EFTA라고 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EFTA 밑에 EU라고 있는데 이거 유럽 연합이죠. 한번 써볼까요? EFTA는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고 하고, 즉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일부 유럽의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또 이제 밑에 있는 EU, 유로피언 유니온은 말 그대로 유럽 연합이고요. 유럽 연합에 들어가기 싫다고 따로 나온 사람들이 유럽 자유무역 연합 EFTA를 만들었는데 막상 FTA를 하고 보니까 역시 유럽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FTA는 매우 비슷합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특별히 리텐슈타인은 그 조세 피난지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소지를 두고 돈 벌고는 세금 안 내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한 아세안 FTA가 체결이 되었는데요. 총 10개 국가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벌써 다시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단독 FTA를 체결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와는 이제 세파라는 것이 이제 조만간 다시 발효가 될 거예요. 세파가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한인도 세파에도 여기 세파가 있죠. 뭐 두 개 같은 말인데요. 사실 뭐 이건 거의 FTA라고 보시면 돼요. FTA라고. 우리가 인도랑 FTA 맺는다고 그럴 때 인도 쪽에서 오히려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번에 맺는 건 FTA 아니다, 세파다 그랬더니 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래가지고 맺은 게 바로 한인도 세파인데요. 둘 다 FTA입니다. 인도네시아랑도 우리가 단독 FTA를 세파를 지금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지금 이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의 끝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과 베트남이 있는데 이 두 나라 있죠. 이 싱가폴과 이 베트남. 이 두 나라는 이렇게 한 아세안 FTA로 우리와 그룹 FTA를 맺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따로도 FTA를 맺었어요. 위에 보세요. 싱가포르 FTA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과의 FTA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2015년 12월에 한 베트남 FTA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만 싱가포르와 베트남만 여기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7월에 EU 27개국이었었는데 한 나라 지우셔야 돼요. 지금 영국이 이번에 빠지거든요. EU에서 영국이 탈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FTA도 영국이 빠집니다.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이 밑에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이게 남미, 북미 사이에 있는 중미인데요. 여기랑 이제 FTA를 했고, 이 다음에 아마도 이제 이 다음에 한영 FTA라는 것이 따로 발효가 될 거예요. 영국만 따로 떼가지고 다시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거든요. 이미 요 영국과의 FTA는 법에도 벌써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도
이미 다 넣어 놓았는데 요 한영 FTA가 아직 발효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왜 넣어 놓았냐면 법은 이미 개정은 되었고 발효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발효 시기를 그 법제처에서도 미정 이렇게 놨더라고요. 시행이 미정이에요. 아마도 근데 요게 3월 28일 전에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영국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근데 3월 28일 전에 영국과의 FTA가 발효가 안 되면 영국 이야기들은 이 강연 전체에서 빼시면 됩니다. 몇 개 되진 않지만은 그건 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페루, 그 다음에 2012년에 미국, 그해 터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근데 이 콜롬비아랑 밑에 있는 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죠. 그 파나마 있고요. 이제 그 파나마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 이 니카라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이 나라들이 다 있고 밑에 콜롬비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중미 국가들입니다. 중미 국가들. 근데 중미 국가들인데 우리가 한 콜롬비아 FTA는 따로 체결을 했고, 한 콜롬비아 FTA는 이렇게 따로 체결을 했고 한 중미 FTA도 또 따로 체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따로 체결했어도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FTA 형태도 비슷해요. 이 한 중미 FTA랑 한 콜롬비아 FTA는 아주 비슷한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지역이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FTA는 FTA마다 좀 성격이 달라요. 특별히 이게 미국형 FTA가 있습니다. 미국형 FTA. 그리고 또 유럽형 FTA가 있고, 그리고 아세안형 FTA가 있고, 그리고 뭐 기타 형태들이 있겠지만은 보통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르고 원산지 증명 방식도 다르고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어떤 FTA를 어떤 유형을 채택을 했느냐? 우리는요 이걸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쪽과 할 때는 미국형 FTA를 받아들이고 유럽 할 때는 유럽형을, 아세안과 할 때는 아세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FTA 후발국이기 때문에 이미 FTA를 선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나라들 걸 그저 우리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FTA, 저런 방식의 FTA를 그냥 섞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FTA 행정하기가 제일 힘든 국가입니다.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FTA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확대될 때마다 법 개정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협정문은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협정문들이 쌓여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한철에 FTA 체결할 때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FTA 가장 꼴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법을 보겠습니다. 법제 2조 보세요. 법제 2조에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제 2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시행규칙 2조에도 있는데 용어의 정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제가 이제 몇 년째 계속 나온다 했는데 사실 안 나오고 있다가 2019년 바로 작년에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용어의 정의 부분은 아직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꿔서 낼 것인지 그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법제 2조의 1항의 1호의 별표. 일단 최소한 자유무역 협정 이 FTA에 대한 정의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FTA 정의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편한 거, 그냥 관세 없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유무역 협정이란 최악 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체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이라는 말은요. 이건 다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영어 약자로 GATT, GATT라고 하죠. 거기 GATT에 24조에 가면 협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GATT 24조가 바로 FTA 협정의 근거 규정이에요. 그것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용어의 정의죠. 자유무역 협정이란 가트 24조에 있는 협정과 비슷한 협정들인 거예요. 두 번째, 체약 상대국. 체약 뭐예요? 체결했다, 협약을.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한 상대국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일본과 FTA를 만약에 체결한다면 일본이 체약 상대국이 될 텐데, 체약 상대국이라는 건 한 국가만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세안 FTA 체결할 때는 심지어 10개 국가랑 같이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체약 상대국이라는 건 이렇게 국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연합도 되는 것이고 경제 공동체도 되는 것이고 독립된 관세 영역도 되는 것이다. 이 네 개가 다 된다라는 거. 이 포함의 별표. 예. 다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도 뭐 네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하나를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오답이 나올 거예요. 다 포함입니다. 네 개 포함. 그다음에 세 번째, 체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이라는 것은 우리 FTA 상대국의 관세 당국. 여기 중요한 단어는 관세인데요. 관세 당국은 말 그대로 관세 당국이지 다른 일반적인 행정 당국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 즉 관세 분야만 해당하는 당국을 말합니다. 이건 뭐 틀린 말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네 번째, 원산지. 물품의 고향이잖아요.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입니다. 5번은 별표예요. 중요한데요. 우리 FTA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증빙서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원산지 증명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와, 이게 와의 동그라미, 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모두 합쳐서 원산지 증빙서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원산지 증빙서류가 더 폭넓은 개념이죠. 6번에도 별표. 협정관세. 이게 이제 FTA 양호관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FTA 협정을 통해서 낮아진 관세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FTA를 맺었다고 해서 바로 관세율이 0%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 관세, 즉 그 관세가 철폐된 그것도 이제 협정관세라고 하지만은 올해는 2%만 낮추고 그 다음에 2% 더 낮추고 점점 낮춰서 10년 후에 0%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점진적 양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농산물 경우에는 뭐 15년에서 20년까지도 양호를 하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연차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 그것도 협정 관세라고 합니다. 협정을 맺어서 바로 없어지는 것도 협정 관세이지만 천천히 낮아지는 것도 협정 관세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에서 정의한 것들이고요. 시행규칙 2조로 가시면은 첫 번째 정의가 바로 영역에 관련된 건데요. 영역. 근데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뭔 얘기냐?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무엇인지, 칠레라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따로따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영역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1호의 과목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의 보세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이 말도 중요하네요.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과 그랬어요. 일단은 뭐 여기 하나 끊어보시는데, 영토, 영해, 영공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영토는 뭐예요? 땅이고요. 영해는 바다고, 영공은 그 위에 있는 공간, 하늘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영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 영공이 있는 것인데, 이 영해라는 거 있죠. 영해 동그라미. 영해는 도대체 우리나라 그 육지에서 어디까지 가야지 영해인 거예요?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그게 정의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요, 14호 가보세요. 14호에 보시면은 영해란 그랬죠. 여기 별표.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말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해 정의는 각 FTA에서 여기까지가 영해야 라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해의 정의는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협정에서 영해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두 번째 줄의 끝에 몇 헬입니까? 여기 별표 아주 중요하네요. 그죠? 12헬입니다. 12헬이. 한 20몇 킬로 정도 되는데 한 22킬로 정도 돼요. 12헬이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우리가 영해라고 합니다.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영해는 몇 해리까지라고요? 예, 12해리죠. 12해리.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주권이 미치는 영토행 영해 영공만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의 정의는 그것과 첫째 끝에 보시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그러니까 영해라는 선이 있을 때 그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 한계선 심지어는 밖에 있는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밖에의 해저 해저층을 포함한 해양 지역도 된대요. 여기 이 밖이라는 단어에 별표 쳐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네요. 밖. 아니 심지어는요 여기까지가 우리 영해라고 했는데 그 영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도 거기까지도 우리나라로 본다는 거잖아요. 다만 어떤 경우에만요? 바로 이 뒷부분 이거 아셔야 되겠는데 그죠? 예.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영해의 정의도 따로 할 수가 있는데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해의 외측 한계선 밖에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1호의 남옥 칠레도 별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칠레냐 하는 거예요. 여기도 첫 줄에 보시면 영토영의 영공이에요. 근데 밑에 끊고 뒤에 뭔가 더 붙어 있네요.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야 이게 맨 끝에 제일 중요하네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지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 나라만 고기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륙붕 지역,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해저 그 깊이가 한 200m 이내에 그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도 칠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지역까지 그 나라의 영역으로 보는 나라가 칠레 말고도 더 있어요. 밑에 마에 보시면 인도도 끝부분에 대륙붕과 그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그랬잖아요. 또 어디 있냐면요. 맨 밑에 호주에 있어요. 호주도 다음 장으로 넘어가네요. 호주에 보시면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그랬죠. 캐나다도 그래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까지. 또 베트남도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인 거예요? 예, 총 5개 나라입니다. 그거를 칠레 옆에다가 좀 정리해 놓으세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지역까지 그 나라의 영역으로 보는 나라는 이렇게 5나라입니다. 7인호 100회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7인호 100회. 이렇게 총 5개 국가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용어의 정의 하나만 더 보시는데 바로 미쿡 한번 정리해보세요. 미쿡. 예. 미합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합중국이 어디까지냐? 미국의 50개 주, 50개 주 된다. 이게 50개 주. 근데 그거 말고도 두 군데가 더 포함이 된대요. 콜롬비아 특별구도 포함이 되고 푸에르토리코도 포함이 된대요. 뭐 이 중에 뭐 하나나 두 개를 제외한다. 뭐 그러면 오답이 되겠죠. 예. 요 그림 하나만 좀 그려보실래요? 예, 아주 제가 그리고도 아주 감명을 받은 그림인데요. 예, 아주 그림이 좋죠. 예. 이 아래쪽은 토사로 된 겁니다. 흙이에요, 흙.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이 바다입니다. 바다 물이에요. 물인데 이 기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육지에서 출발해가지고 12해리 되는 데까지, 요 12해리 되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합니다. 약 22km 정도 돼요. 그런데 대륙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기선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65km 정도 되는 데까지가 보통 대륙붕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심이 2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200m 이런 건 아니셔도 되고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것은 12해리입니다. 12해리.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200해리 있죠. 200해리 되는 데까지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우리의 영역이다. 응? 그 나라의 영역이다. 라고 했던 나라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몇 군데 있었어요? 5군데 있었죠. 뭐뭐뭐 7, 인, 호, 배, 캐.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을까요? 7, 호, 배, 캐. 여기 이제 나올 건데요. 예. 요 대륙분과 배타적 경제수요.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배를 한 척만 이렇게 그려보세요. 배를 한 척.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한 명 그려보시는데 사람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가는데요. 이 배의 이름이 뭐냐면 7명이 탔기 때문에 7인호라고 그래요. 7인호. 예, 무슨 배 이름은 끝에 호자가 붙지 않습니까? 7인호. 예. 7인호라는 배입니다. 배. 예. 글씨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배가 아니라 배긴 한데요. 그죠? 예. 배탈개예요. 7인호 배탈개. 7인호라는 배를 탈 거다 이거예요. 배탈개는요. 이거는 캐로 외우세요. 캐로. 그래서 총 5개입니다. 보세요. 7인 호 백해. 바로 위에 있는 7인 호 백해인 것이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강조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3월 28일에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용어 해정이 계속 보시는데요. 거기 2호에 보시면은 류호, 소호 이게 이제 3개를 정의하는데 그리고 HS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HS 코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HS 코드 이제 HSK는 우리나라는 10자리인데 이 중에서 이제 앞에 2글자까지만 하면 우리가 보통 2단위 그거를 우리가 류라고 하죠. 류. 그리고 4글자까지 하면 호라고 하는데 이제 4단위를 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6글자까지 6단위를 소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류호, 소호가 2단위, 4단위, 6단위입니다. 예. 이상에 있는 모든 품목에 붙어 있는 품목 코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거는 이게 숫자 장난 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3번에 재료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에 생산도 그렇습니다. 5번 별표, 예, 5번 중요하네요. 5번에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 야, 그거는 원산지 물품이야. 원산지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FTA가 적용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때 원산지 물품, 원산지 재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베트남 FTA에서 원산지 물품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베트남에서 수입을 할 때 원산지 물품이라는 건 베트남산 물품만 원산지 물품이 아니라 우리 거도 원산지 물품이에요. 그러니까요. FTA 상대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베트남 FTA에서는 베트남산 물품만이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우리 거도 마치 베트남산처럼 봐줘요. 그리고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베트남산을 우리나라 것처럼 우리나라 거를 베트남산처럼 봐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번에 원산지 물품, 원산지 재료에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줄의 끝에 원산지가 어디? 대한민국 동그라미. 대한민국 또는 최악상대국으로 인정이 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사실 이 또는이란 말도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바로 6번의 비원산지 물품, 비원산지 재료입니다. 7번의 별표. 이거는 이제 말장난할 수 있어서 별표 친 건데요. 대체 가능 물품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대체 가능 물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체 가능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원재료도 바꿔 써도 물건이 제대로 나오는 이렇게 말 그대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대체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줄은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 첫 줄만이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두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완전히 동일해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대체 가능 물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물품을 또 이런 식으로 있죠. 예. 뭐 당해 물품과 동종 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이런 식으로 여기 없는 다른 물품 2개를 갖다 집어넣어서 오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이 오답 중에 하나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8번의 완전세상 기준. 이거는 뭐 관세법에도 원산지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세상 기준이라는 건 그 물품을 전부 생산한 나라가 완전세상 기준에 따라 원산지였었죠. 뭐 같은 얘기고요. 9번에는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세번 변경 기준. 여기서 이제 이 세번이란 말이 있는데 관세율표 번호, 즉 HS 코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관세법에도 세번 변경 기준이 있어요. 어떤 나라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6단위 코드가 바뀌게 되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라는 그런 세번 변경 기준이 있었죠. 근데 FTA 관세법에서는 세번 변경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줄에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 장 품목 번호가 바뀌었대요. 근데 보시면 품목 번호와 해당 물품에 생산대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나라로 들어갈 때 A 코드와 나갈 때 이제 B 코드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단위가 달라야 되냐? HS 코드 몇 단위가 달라야 되냐? 그런 말이 없어요. FTA마다 또 FTA의 그 물품마다 어떤 거는 류 변경, 어떤 거는 소 변경, 어떤 건 그러니까 2단위 변경, 4단위 변경, 어떤 경우는 이제 소 변경, 6단위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뭐 CTH, CTSH 이러면서 각각의 변경 단위들이 달라요. 관세법은 6단위밖에 없지만은 FTA 관세법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단위가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 법에서는 한마디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해야지 이걸 관세법처럼 명확하게 한다고 6단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6단위는 틀린 말이고 일정 단위라고 해야 됩니다. 10번에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건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그랬는데 사실 부가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품의 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 가격이 얼만큼이고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부가가치 비율을 따지는데요. 즉 어떤 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높으면 부가가치 비율도 높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진짜 부가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재료나 물품의 가격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가격이 3개나 나왔습니다. 그죠? 공장도 거래 가격, 본선인도 가격, 조정 가격. 이 3개의 가격의 정의는 모두 이 부가가치 기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중요합니다. 이 3개를 바꿔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공장도 거래 가격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나올 때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공장에서 뭐 할 때? 반출했던 거네. 반출할 때 생산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끊어보시고 여기까지 맞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공제되는 게 돼요. 공제 별표. 이제 이걸 포함이라고 내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가 있었다면 그냥 내국세가 아니라 환급되는 내국세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뺀 가격을 공장도 거래 가격으로 보자는 거예요. 또 12번째 본선 인도 가격 FOB 가격은요.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 free on board 배 갑판에 물건을 올리고만 나면 수출자의 의무가 다하는 그런 조건이 바로 FOB 조건이죠. 그 FOB 가격이라는 것은 본선 인도 가격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비나 항공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까지의 딱 선적할 때까지의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호의 끝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송비를 포함이래. 야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송비가 뭔지 잘 아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운송비래요?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운송비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간다면 이 부산 있죠, 부산. 여기를 갖다가 최종 선적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은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발생한 이 내륙 운송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다 FOB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바로 13번에 있는
조정 가격인데요. 이 조정 가격은 한미 FTA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조정 가격은 뭐에서 뭐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보세요. 과세 가격에서 수입한까지 운임보험료를 뺍니다. 그러면요. 과세 가격은 운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거기에서 운임보험료, 해상운임 같은 것들을 빼게 되면은 그럼 FOB 가격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과세 가격에서 운임을 뺀다고 그대로 FOB 가격과 똑같지 않습니다. 과세 가격에서 운임보험료 등을 빼어도 다른 가산 요소들이 있죠. 과세 가격에 들어가 있는 다른 가산 요소, 예를 들면 로열티 이런 것들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가격이라는 건 FOB 가격과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로열티 같은 것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을 조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번과 12번은 이거는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면 용어 정의는 확실하게 다르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14번은 보셨고 15번 원산증명서 읽어보시고 16번 원산지 포괄증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원산지 증명은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지 않냐 이거예요. 계속 똑같은 물건 들어올 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이 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즉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갱신해 쓸 수 있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원산지 포괄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제 3조로 가시죠. 법제 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랬는데요. 관세법은 이 법은 FTA 관세법은 FTA 관세법은 관세법에 우선한대요. 아, 둘이 싸우면 FTA 관세법이 이기는구나. 그죠? 동안 이번에 보시니까 이 FTA 관세법과 심지어는 협정이 싸우게 되면 그때는 협정이 이긴대요. 협정이 별표. 그런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협정이 1등이고요. 그죠? FTA 관세법 그다음에 관세법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